저는 오늘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비석을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2025년 저는 59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4년을 일했습니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퇴직하던 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할머니 때문이야. 비석을 안고 울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비석에 새겨진 6글자. 제가 할머니께 드린 마지막 말.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제 인생이 떠오릅니다. 1966년 봄. 할머니는 45이셨습니다. 그해 저는 태어났습니다. 셋째 손주. 오빠 둘 다음으로 태어난 집안의 첫 손녀.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대요. 드디어 우리 집에 딸이 왔구나. 경상도 시골 마을.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셨죠. 우리는 3남매였습니다. 오빠 둘 그리고 막내인 저. 할머니는 유독 저를 좋아하셨어요. 3남매 중 여자는 저 하나였으니까요. 우리 현숙이 예쁜 것.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들이 놀릴 때도 할머니만은 제 편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할머니는 늘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어요. 할매 오빠들도 있는데 괜찮다. 너는 여자아이잖아. 잘 먹어야 한다. 오빠들이 투덜거렸죠. 할매는 맨날 쟤만 챙기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겨울이면 할머니는 유독 제 이불만 더 두껍게 덮어주셨어요. 할매, 저는 안 추워요. 여자애는 몸이 차면 안 된다. 따뜻하게 자거라. 밤중에 일어나 보면 할머니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시곤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숙이가 공부를 참 잘하네. 그날 집에 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매, 선생님이 나보고 공부 잘한대.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 우리 현숙이 똑똑하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빠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부모님도 별 기대를 안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현숙이는 공부해야 한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1986년 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할머니도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밥을 지으셨죠. 할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너 공부한다는데 할매가 자면 되나?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새벽마다 할머니가 차려주셨습니다. 여름방학. 할머니가 더 바빠지셨어요. 새벽 5시면 나가셔서 저녁 8시에 들어오셨죠.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도 할 일이 있어서.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심부름 갔다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과일 바구니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 복숭아 사과배. 복숭아 사과이소. 맛있어요. 목이 쉰 목소리로 외치시는 할머니. 70 정도의 할머니가 뙤약볕 아래. 저는 할머니가 저를 못 보게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골목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알았으니까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하셨어요. 남의 집 옷수선 한 벌에 500원. 눈이 침침하신데 돋보기 끼고 바늘땀 하나하나 떠가며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매, 손 많이 아프시죠? 아니다. 안 아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으니까요. 1986년 겨울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합격. 집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만 원이라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돈이 어딨노? 포기해라. 공장에 취직 자리 알아봐 줄게. 오빠들도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서울까지 가서 대학을 시집갈 나이에 무슨. 할머니만 웃으셨어요. 잘했다, 우리 현숙이. 할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할머니도 방법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 머리만 쓰다듬어 주셨어요. 1987년 2월. 등록금 마감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등록 못할 것 같아요. 현수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합격했는데 죄송해요. 집안 형편이.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저녁을 안 드셨어요. 할매,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11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앞.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매.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많이 위중합니다. 영양실조요? 네.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몇 달째 밥을 거르고 계셨다는 것을. 돈을 아끼려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할머니.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힘없이 저를 보셨습니다. 현수가. 네, 할머니. 가방. 내 가방. 할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할머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힘없이 가방 안을 뒤지셨어요. 그리고 뭔가 꺼내셨습니다. 초록색 통장. 구겨지고 낡은 통장. 표지가 해져서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거. 내 거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순자 할머니 이름. 1966년 5월 15일 개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달 입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1966년 5월 1,000원. 1966년 6월 1,000원. 1966년 7월 1,000원. 처음에는 1,000원. 1970년대부터 2,000원. 1980년대부터 3,000원, 5,000원. 1987년 1월까지 20년 7개월간 한 달도 빠짐없이 최종 잔액 44만 2천 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내가 태어난 달부터 할매가 모은 거다. 뭐라고요? 너 대학 갈까봐. 그래서 모았다. 1966년 5월. 제가 태어난 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난 그날부터 20년 넘게 돈을 모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할매가 말했지. 이걸로 대학 가라. 할머니 안 돼요. 이건 할머니 병원비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병원비는 필요 없다. 할매는 이제 다 살았다. 할머니, 너는 이제 시작이다. 이걸로 대학 가라.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매가 못 배워서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다. 시집 와서도 글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장터 가도 간판 못 읽고 버스 타도 어디 가는지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했고 병원 가도 의사 말 못 알아듣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할매 인생이 그랬다. 근데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공부해서 떳떳하게 살아라.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 치료는요? 할매는 괜찮다. 너만 대학 가면 할매는 눈 감아도 한이 없다.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약속해라. 할매 걱정하지 말고 이 돈으로 꼭 대학 가라고. 약속 못하면 할매 눈 못 감는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고맙다. 우리 현숙이 할매 자랑이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통장을 꽉 쥐고 할머니 손을 붙잡은 채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20년 넘게 모아주신 돈, 밥을 굶으면서까지 모아주신 돈,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 빈소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현수가 통장 내놔라. 예. 할매 장례비에 보태야지. 안 돼요. 뭐라고?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져주신 거예요. 제 대학 등록금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매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돈을 내가 쓰면 되겠냐? 할머니가 저한테 약속하라고 하셨어요. 꼭 대학 가라고.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이 버릇없는 것이. 어른 말씀 안 들어.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만하소. 어머니 뜻이 그러셨으면 아이 보내야지. 하지만 형님, 어머니가 20년 넘게 모은 돈이라잖소. 그 돈으로 아이 대학 보내는 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 아니겠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 못 하셨어요. 발인하는 날, 관을 닫기 전,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속 꼭 지킬게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가 평생 못 하신 일, 제가 할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1987년 3월,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으로 등록금을 냈어요. 44만 2천 원 중 40만 원, 남은 4만 2천 원으로 작은 하숙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2만 원, 방은 좁았어요. 창문도 작았고 화장실도 공동이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책상에 할머니 사진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대학 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아주신 돈으로 매일 밤 할머니 사진에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대학교 1학년, 저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과외도 했습니다. 식당, 도서관, 2학년부터는 전부 제 돈으로 다녔어요. 1991년 2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국민학교 선생님,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84만 원. 명절에 고향에 갔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갔어요. 할머니, 저 선생님 됐어요. 할머니가 모아주신 돈으로 대학 갔고 선생님 됐어요. 할머니 자랑스럽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마을 농협에 들렀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금주 제 이름, 최초 입금 50만 원.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할머니께. 그 후로 매달 30만 원씩 넣었습니다. 10년 동안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지만 매달 30만 원은 꼭 넣었어요.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2001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 공동묘지였어요.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매 산소를 이장해야 할 것 같다. 여기 개발된다고 하네. 이장 비용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은 든대. 좋은 자리로 모시려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네. 제가 할머니 이장 비용 낼게요. 무슨 돈으로?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저 주신 돈으로 10년간 모았어요. 할머니 모시는 데 쓸 거예요. 2002년 봄,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 나무 한 그루 있는 곳, 산소를 새로 만들고 비석도 새로 세웠어요. 비석에 새겨 넣었습니다. 할매 약속 지켰어요. 병원에서 드린 마지막 약속.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선생님이 된 손녀 올림. 비석을 세우는 날,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요. 할머니 말씀 잊지 않을게요. 2024년, 저는 58이 되던 해, 초등학교 교사로 33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교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3년. 수백 명의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공부해서 꿈을 이뤄. 여자라고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 그 말을 저는 33년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깊은 곳에 할머니 통장이 있었어요. 59년 전 통장. 표지가 다 해져서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통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20년 7개월, 248번. 한 달도 빠짐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통장 위로. 59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울고 있는 저. 2025년 봄. 퇴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교실 강사하실 분 찾고 있는데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첫 수업날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7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제일 젊으신 분이 70,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5. 모두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창피해 하시는 거였어요. 이 나이에 한글을 배우러 왔다는 게.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희 나이에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 할머니도 글을 못 읽으셨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몰라서 고생하셨어요. 장 보러 가도 간판을 못 읽고 버스를 타도 어디 가는지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고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약 봉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서 잘못 먹을 뻔했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제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글을 배우고 싶어 하셨는데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대학 보내셨어요. 당신이 못한 꿈을 손녀가 이루길 바라셨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우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못하셨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머니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제대로 못 잡으셨어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안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획 한 획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따라 쓰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76살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접힌 종이를 내미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하지만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고맙습니다, 선생님. 76평생 처음 써보는 글입니다. 죽기 전에 내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선생님 울지 마이소. 선생님 덕분에 나 이제 내 이름 쓸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이제 내 이름 쓸 수 있어요. 은행 가서도.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어요. 76살인데 글을 못 읽으셨어요. 할머니처럼. 그런데 오늘 그 할머니가 편지를 쓰셨어요. 처음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 생각났어요. 할머니도 글을 쓰고 싶으셨죠? 할머니 이름을 직접 쓰고 싶으셨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못하신 거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하시게 도와드려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매 약속 지켰어요. 대학도 갔고 선생님도 됐고 이제 할머니 못하신 꿈 다른 분들이 이루시게 해드려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께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석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할매 약속 지켰어요. 59년. 할머니가 저를 키운 시간. 저는 그 시간으로 수백 명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을. 할머니가 평생 꿈꾸신 것을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한글 교실. 오늘도 할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연필을 드셨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저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며 가르칩니다. 제 할머니를 가르치듯이 할머니의 꿈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할머니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어가는 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